이런 제로 칼로리 음료, 입에서만 달게 만들어지는 음료들은요, 결국은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공복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콜라를 매일 먹던 사람이 제로 콜라를 딱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야, 이제 맛있는 당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췌장에서 당을 분해하려고 딱 준비를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들어오는 밥을 먹었어요, 빵을 먹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용량의 인슐린이 더 나오게 돼서 당뇨를 만들고 비만을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설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것들을 먹는다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당 중독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은 드시다가 끊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뭐 제로 콜라라든지 제로 사이다 이런 것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인공 감미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설탕은 아니지만 혈당을 올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장기간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건강과 다이어트에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조금 부족하고요. 점점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요, 이런 인공 감미료를 이용한 제로 칼로리 음료들이 결코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달콤한 입맛에서 벗어나서 고소하고 담백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달콤한 입맛을 버리질 못해요. 결국은 초콜릿이나 전통적인 콜라를 먹던 사람들이 이 제로 콜라를 먹는다 그래서 이 입맛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언젠간 또 그 전통적인 콜라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입맛을 바꿔야 되는 것인데 이 입맛을 못 바꾸니까 결국은 제로 칼로리 음료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맛을 바꾸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를 자꾸 드시면 입맛을 바꾸는데 실패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장내 세균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그리고 당을 먹으면요, 소화기관에서 쫙 흡수가 되죠. 그래서 어떤 당을 우리가 유산균들하고 같이 유산균들이 먹이로 삼기도 하고 해서 장에서 이제 대변을 내버려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전통적인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인데, 제로 칼로리 음료가 들어오면서 인공 감미료가 들어왔어요. 얘들은 처음 보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에서 흡수를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제로 콜라를 먹었더니 나는 장이 자꾸 부글부글거려, 변비가 생겼어, 설사가 생겼어, 이런 분들 계세요. 소화가 잘 안 돼. 이 제로 칼로리 음료에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를 대장 내에서 소화를 못 시키고 여기서 가스가 생기거나 장내 환경을 변화시켜요. 장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장내 환경에서 결국은 다이어트를 할 거냐 말 거냐, 다이어트가 잘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주요 공간이 되는데, 이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로 칼로리 음료를 자꾸 먹게 되면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장내 유산균의 환경이 교란이 됩니다. 유익균과 이제 유해균이 있는데 이 균형도 깨지고요. 그래서 장내 환경을 안 좋아져서 결국은 건강과 다이어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장기간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단순히 지금 현재 이 제로 칼로리 음료를 먹었을 때 혈당을 안 올리고 그리고 뭐 당뇨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제로 칼로리 음료에 대한 의심을 계속 품으면서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더라라는 연구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연구를 해봤더니 건강에도 안 좋고 당뇨로 가는 우리 몸을 만든다, 비만으로 가는 몸을 만든다, 이런 연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로 칼로리 음료, 입에서만 달게 만들어지는 음료들은요, 결국은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공복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콜라를 매일 먹던 사람이 제로 콜라를 딱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야, 이제 맛있는 당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췌장에서 당을 분해하려고 딱 준비를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들어오는 밥을 먹었어요, 빵을 먹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용량의 인슐린이 더 나오게 돼서 당뇨를 만들고 비만을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설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로 칼로리 음료는 어떨 때 사용을 하시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전통적인 콜라를 먹던 사람들이 정말 이 콜라를 끊고 싶은데 당 중독에 걸렸는데 맹물로 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하루에 물 2리터를 먹는 게 너무 힘들고 맨날 콜라 2리터를 먹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한테는 제로 칼로리로 잠깐 넘어오세요. 제로 칼로리 콜라를 좀 어느 정도 먹다가 그 다음에 물 먹는 거로 넘어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로 칼로리는 이렇게 당 중독의 치료에 있어서 과도기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나 몇 달 만에 몇 킬로 빼야 돼요. 한 달 만에 10킬로 빼야 돼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속으로는 저는 참 그렇게 급하시면 일찍 오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도 이런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만 한 달에 10킬로 빼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한 달에 10킬로 빼는 거는요. 정말 무리한 거고 아주 고도비만 환자가 뭐 120킬로 정도 나가는 환자가 한 달에 빼서 110킬로가 됐다. 이거는 가능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 달에 10킬로 빼는 거는 건강을 너무 망칠 수가 있습니다. WHO에서 공고하는 건강에 무리가 없는 다이어트는 한 달에 2kg 정도로 돼 있어요. 근데 한 달에 2kg 빼면은 여러분들 별로 마음에 안 차죠. 근데 한 달에 2kg를 꾸준히 빼면요, 1년이면은 뭐 24kg 빼는 거니까 이렇게 빼시면 되는데 그게 단기간에 이제 빼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단기간에 빼시더라도 저는 뭐 몇 개월에 걸쳐서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과학적으로 연구가 돼서 몇 개월에 딱 빼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죠. 또 고도비만 환자와 약간 비만 환자와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3개월 정도에 자기 체중의 약 10% 정도를 빼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것은 보통은 이제 뭐 70kg 환자가 7kg 빼는 거고요. 100kg 환자는 10kg 빼는 거고 이런 것들은 크게 무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2, 3개월에 걸쳐서 자기 체중의 10%를 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10%만 빼셔도요, 중년 분들은요, 건강도 상당히 좋아지고요, 무릎 아팠던 게 무릎도 안 아프시고 이렇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자기 체중의 10%를 뺐어요. 몇 달 뒤에 다시 10% 올라가요. 이거 안 돼요. 자기 체중의 10%를 빼셨으면요, 이 체중을 6개월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70kg 환자인데 7kg를 뺐으면요, 63kg의 체중을 6개월을 유지하세요. 그러지 않으면요, 고스란히 천천히 돌아갑니다. 다이어트 연구 그리고 비만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이렇게 체중을 뺐다가 약을 끊었을 때 다시 올라가느냐예요. 근데 대부분의 약이 다시 올라갑니다. 비만 향정성 약물은요, 5kg를 뺐잖아요, 약 끊으면 10kg가 찝니다. 그런 무서운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몸에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야, 나 70kg로 살았었는데 지금 63kg잖아. 다시 70kg로 올라와.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계속 명령을 내려요. 이것을 6개월간 버티셔야 이게 나의 체중이 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빼신다고 한다면 2, 3개월에 걸쳐서 자기 체중의 10% 정도를 빼시면 좋고요. 이 빼신 체중을 6개월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은 건강하고 날씬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내 건강을 해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올바른 다이어트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올여름에 내가 비키니를 입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갑작스러운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이런 방법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고요. 장기간 천천히 계획을 세워서 그 천천히 계획 세우시는 거는 주치 선생님이나 또 헬스 트레이너나 이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세우셔서 천천히 다이어트를 해가시는 게 건강하게 올바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